안녕하세요, 김승입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성적 처리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요. 입력하는 부분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번 강좌에서는 성적 처리에 그 입력된 데이터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변경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만 되는데 변경하는 기능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색상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서 조금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했더니 색상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어서 간단하게 피드백 해드리면, 사실 색상은 개발자 영역이라기보다는 디자이너들 영역이죠. 그래서 사실 뭐 색감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실 부탁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도 프로그램을 납품하거나 아니면 상용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개발자한테 그런 색상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돈 투자해서 전문 그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화면을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들한테 부탁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뢰해 보시고 그 색상을 받아서 작업하는 게 좋고요. 우리는 이제 테스트 데모 목적이나 테스트 목적이라서 그런 디자인에 신경을 쓰기 힘들다라고 하면 그 디자인 무료 디자인 사이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 무료 디자인 사이트에 가서 디자인 보고 하셔도 되고, 거기서 색상 몇 가지를 제가 제 블로그에 보시면 그 색상 테마라고 치시면 간단한 색상 테마 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색상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리스트 박스의 색상 배합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을 자기가 다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바꿔서 자기가 프로그램을 계속 빌드하면서 바꾸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찾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직접 이제 찾으면서 해보시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놔서 제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요걸 갖고 직접 색상을 배합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색상 테마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가져다가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쓰셔도 됩니다. 뭐 꼭 이걸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된 걸 찾으셔도 자기 맛에 딱 있는 게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건 단순히 이제 리스트 박스 기반으로 작업하니까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우리도 지금 프로그램이 좀 그렇죠. 색상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색상을 조금 바꾸고 부담 좀 덜 부담스럽게 바꿔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예제 만들 때 많이 쓰는 색상이에요. 72에 87에 114.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테마로 많이 쓰는 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인 32에서 예제 만들 때 많이 쓰는 색상 테마고요. 색깔을 살짝 바꾸시면 하늘색이 아니라 이제 요 색깔로 바꾸죠. 제 블로그, 제 이집인 32 카페에 올라있는 예제들 보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보면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이 글자가 너무 도드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강조를 없애고요. 강조체를 하지 않고 글꼴 하나 정도 줄일게요. 네, 이 정도로 바뀌죠. 느낌이 살짝 죽었죠. 강조를 없애도 지금 색깔이 하늘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봤을 때 이제 볼드도 없애고 그 다음에 크기도 한 개 줄여도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렇게 입력하는 태그로 입력된 거랑 이 뭐 둘 다 태그인데 리스트 박스에 이제 종속되어 있는 요 거랑 같이 이렇게 됐으니까 좀 구분이 안 된다. 뭐 요렇게 다 매칭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도 있어서 뭐 저런 게 구분이 안 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텍스트 출력하기 전에 그냥 렉탱글 같은 감소 하나 써가지고요. 앞에 여백 10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65니까 텍스트가 60, 텍스트를 감사는 지금 사각형 하나 적을 거니까 만들 거기 때문에 한 62, 텍스트가 65에서 시작하니까 위에 한 여백 한 3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폭은 450입니다. 440으로 되어 있는데 렉탱글은 시작 끝점이죠. 그죠? 이건 폭과 높이인데, 여기 폭과 높이인데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니까 450이 이제 이쪽 우측에 10 정도 여백 남긴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85 정도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사각형을 주고요. 색상을 약간 그 배경보다 밝게 주겠습니다. 테두리 색상부터 먼저 줄게요. 테두리도 살짝 색상을 더 밝게 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 RGB
색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요거보다 좀 어둡게 줄게요. 테두리보다 조금 어둡게 줍니다. 107 134 이렇게 주시면 전체 배경색이랑 이 색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밝은 색깔로 썼고요. 테두리는 또 여기서 한 30 정도 밝은 색깔로 좀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네, 요게 이제 요 제목은 요 리스트하고 붙어 있는 제목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얘가 너무 간격이 살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니까 아래쪽으로 하나만 더 내려올게요. 요걸 네, 이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시작할게요. 요 리스트 박스에 종속된 그 타이틀, 그죠? 타이틀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붙여서 맞춰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한국어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이렇게 성적이 추가되어 있을 때, 그죠? 성적이 추가되어 있을 때 이렇게 선택하면 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선택한 사람의 정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내가 입력했던 사람 정보가 이렇게 위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여기 정보에 지금 내가 선택한 사람 정보가 나오게 그렇게 바꿔볼 겁니다. 바꿔볼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일단 지금 추가 버튼만 있잖아요. 그래서 변경 버튼도 곧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변경 버튼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1010번이고 리스트 박스가 1011번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1001번 추가가 1010번인데 변경이 1012번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럼 서로 번호가 안 맞아서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이 1011로 되어 있던 이 값을 1020번으로 바꿀게요. 리스트 박스를 1020번으로 그냥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미리 바꿔놔 헷갈리지 않게. 예, 리스트 박스를 원래 1011번인데 지금 1020번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걸 선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선택했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리스트 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그 메시지가 리스트 박스한테 들어와요. 그러니까 WM 커맨드로 똑같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오냐면 노티파이라고 해서 리스트 박스 세부 정보가 들어옵니다. 지금 너는 뭐 누가 더블 클릭했다. 뭐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정보가 들어오는데 얘도 그래서 리스트 박스 항목을 바꾸면 똑같이 이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1010번이 버튼이었는데 1020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는 상태 변화가 생긴 거죠. 1020번 리스트 박스에. 그러면 어떤 상태 변화가 생겼느냐, 뭐 더블 클릭을 했느냐, 아니면 클릭해서 항목 위치를 바꿨느냐, 뭐 이런 것들이 상태 변화에 해당하는데, 이 상태 변화가 되었을 때 어떤 게 상태 변화가 되었느냐는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당 컨트롤이 아이디를 비교하고 나서 해당 컨트롤에 어떤 노티파이, 그러니까 통보라는 게 리스트 박스가 윈도우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소유하는 윈도우한테 나 지금 상태가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제 노티파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소유한 윈도우한테, 그죠? 메인 창한테 보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if문 걸어서요. 제가 원하는 건 사용자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항목의 위치를 이동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 노티파이 코드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리스트 박스 노티파이 약자입니다. 리스트 박스 노티파이 약자에 보면 노티파이 메시지들 이런 게들 쭉 있어요. 더블 클릭했느냐, 뭐 에러 스페이스냐, 킬 포커스냐, 셀렉 캔슬이냐, 뭐 셀렉 체인지냐, 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셀렉 체인지를 할 겁니다. 셀렉 체인지가 뭐냐면 사용자가 현재 리스트 박스에 선택되어 있는 그 항목의 위치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어떤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사용자가 그 항목을 선택을 바꿨을 때 이제 그 에디트 컨트롤에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원래 입력했던 내용들은 이렇게 변수로 잘 뽑아가지고요. 그럼 뭘로 해버렸어요? 리스트 박스는 문자열 베이스로 관리하는 컨트롤이다 보니까 그 정보들을 한 개의 문자열로 묶어서 지금 넣어놔 버렸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다시 이걸 반대 작업을 지금 우리가 이걸 합쳐가지고요. 그죠? 하나로 합쳐서 문자열로 막 바꿔서 리스트 박스에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어떤 리스트 박스 항목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정보를 얻는 거예요. 문자일 한 덩어리, 그러니까 문자일 기반으로 된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럼 내가 거기서 한 개의 문자일에서 이름도 뽑아내고 학번도 뽑아내고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를 다 따로 뽑아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토탈이나 이건 안 뽑아도 되지만 앞에 있는 정보를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지금은 다른 기호가 없으니까 공백을 기준으로 이제 문자열 처리를 해서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름이나 뭐 어떤 정보의 사용자 실수로 인해서 공백이 들어갔다면 이제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피하려면 뭐 콤마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특수 문자를 뭐 꺽쇠 같은 걸 감싼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소모하게 되고 굉장히 불필요한 작업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건 처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단순 입력은 편할지 몰라도 편집이나 이런 작업 들어가게 되면 엄청 불편하죠. 거기서 아니면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정보를 재가공한다거나 뭐 합산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생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경이나 사후 유지보수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죠. 즉 이렇게 한 덩어리로 데이터를 뭉쳐서 문자열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편집할 때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방에 문자를 바꿔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것도 넣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넣긴 넣어야 되는데, 이 문자를 만든 이 원본 데이터 있죠. 이 원본 데이터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리스트박스를 만든 사람이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리스트박스가 그냥 문자열만 관리하는 컨트롤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포인터 한 개를 추가로 더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열 하나에다가 뒤에 문자열을 추가하면 문자열 정보가 어딘가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다가 4바이트 메모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4바이트의 크기면 포인터 한 개 저장할 수 있잖아요. 주소 한 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제공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비어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딸려 있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내가 쓰든 안 쓰든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원본 데이터를 하나의 메모리로 만들어서 그 주소를 여기다 기록해주면 나중에 이 문자열도 쓸 수 있지만 이 주소를 통해서 원본 데이터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메모리가 문자열이 이렇게 뭐 ABC 들어갔으면 새로운 메모리를 하나 할당해서 거기에 이제 원본 데이터를 다 기록해 놓고 추가 4바이트 있죠. 이 추가 4바이트가 요거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면 이 문제가 이제 원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 개의 주소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변수가 다 따로 있으면 주소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5개 주소를 대입할 수 없죠. 한 개의 주소에 대입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개의 변수를 한 개의 메모리 그룹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하나는 배열이고 나머지는 인테저니까 배열 쓰기는 힘들죠. 2차원 배열 쓰면 관리가 힘들으니까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구조체를 이용해서 메모리 할당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구조체로 한번 할당해 볼까요? 타입 df에서 스트럭처. 자, 이름을 뭘로 할까요? ud ent 스코어 데이터. 네, 이름이 약자가 ssd. 이렇게. ssd는 우리가 많이 쓰는 하드웨어네요. 자, 학생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를 하나 정의할 겁니다. 여기다가 이름 한 16 정도로만 할게요.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나머지 다 인테저잖아요. num, kor, eng, mass, total 이렇게 들어가죠. 얘가 학번, 그 다음에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그리고 총적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더블 average 해서 요 평균 이렇게. 예, 약간 약자 썼는데 그냥 약자 쓸까요? 그냥 이거 뭐 얼마 안 되니까 길게 적겠습니다. 자, 요렇게 학생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SSD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존에는 이거 그냥 변수만 지역 변수로 할당하고 마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이 문자열은 어차피 이 인서트 스트링에서 리스트 박스가 문자열은 관리하지만 이건 지역 변수니까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서 안 사라지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다가 SSD 포인터 p 데이터는 그 SSD 포인터 메모리 알로케이션 써야 되죠. 사이즈 오브 SSD 이렇게 하면 이제 성적 정보를 구성하는 성적 정보의 원본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 데이터. 그러니까 성적 정보 너무 이름이 어렵는데요. 그냥 원본 데이터를 저장할 메모리를 할당하겠다. 메모리 알로케이션 써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고 메모리를 동적할 때 쓰는 함수가 메모리 알로케이션 함수죠. 그리고 프리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하거나 해제할 때 메모리 알로케이션이나 프리 같은 함수 쓰죠. 그래서 할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잡았고요. 그럼 해제해야 되는데 지금 해제하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해제해버리면 넣어놓고 사라지니까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 해제하는 거는 한 번에 그죠. 전체를 이제 한 번에 할당 해제하는 코드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놓고 써야 되는데 해제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 해제 코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당된 코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지역 변수에 할당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P를 지우셔야 되고 깜빡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동적 할당한 메모리에 지금 네임이 있잖아요. SSD 안에 네임 넣어놨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그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네임을 쓰겠다 하셔야 되고 요것도 넘버, 코리아, ENG, this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하나씩 하고 에버리지도 AV 하고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좀 맞출게요. 너무 이름이 또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따로 그 지역 변수에 할당한 게 아니라 내가 동적 메모리 할당한 공간에다가 동적 메모리 할당한 공간에다가 지금 다 할당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들어갔고, 그럼 요 에러 나는 건 지금 없으니까 에러 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씩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건 원본이고요. 원본은 지금 P데이터 안에 다 저장이 되었고요.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리스트 박스에 기본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문자열로 추가를 해야 되니까 문자열 정보로 하나를 딱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원본도 있고 문자열도 있고 이렇게 나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졌고 이제 리스트 박스 얻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게 이제 insert string 함수 말고요. 제가 추가로 제공하는 함수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 문자열만 저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 뒤에 그 숨어있는 4바이트 공간에 우리가 할당해 놓은 이 SSD 크기의 메모리 블락의 주소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주소도 함께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뒤에 또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제가 편하게 쓰시라고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set item data ptr ex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걸 쓰게 되면 요거 뒤에다가 p 데이터를 하나 더 기록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전에 그 insert string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얘는 그 문자열 얘를 추가하고요. stl 추가하고 그 뒤에 4바이트 공간이 있다고 했죠. 그 4바이트 공간에 우리가 할당해 놓은 이 원본 메모리의 주소 있죠. 여기 이 주소에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갔으니까 그 주소가 여기 추가로 하나 더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면 내가 여기 들어가는 어떤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이 있으면 그 뒤에 4바이트 추가 공간이 있었다고 했죠. 이 4바이트 추가 공간에 지금 P 데이터에 저장된 주소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내가 선택했을 때 선택한 정보를 이제 다시 하고 싶을 때는 이 문자열을 꺼내 와서 분리해서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4바이트 주소를 얻어서 그 4바이트 주소 안에 뭐 있겠습니까? 이런 정보 다 있거든요. 이 정보를 그냥 꺼내 와서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데이터는 이제 추가 버튼을 누르면, 그래서 성적 추가를 누르면 계속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추가가 되는데 그 추가된 거를 내가 리스트 박스로 클릭했을 때 반대로 요 원본 데이터를 가져와서 에디트 컨트롤에다가 다시 이제 점수를 다시 보여주게 그렇게 하는 작업을 지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걸 사용자가 선택했는지 선택한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int index는 해서 이 리스트 박스를 또 여기 보면 find 컨트롤 3 찾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찾아도 돼요. 똑같이 찾아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 찾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컨트롤이 눌러졌을 때 1020번 이게 에디트 컨트롤이잖아요. 1020번이 눌러졌을 때 들어올 때 보면 여기 인자에 AP 컨트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컨트롤 이거 같으면 이제 버튼에 대한 주소고요. 요거인 경우에는 리스트박스 주소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시 find 컨트롤을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왜 찾았냐면 여기 때 여기 사용됐을 때 AP 컨트롤은 버튼이거든요. 버튼이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안 되고 자기가 다시 리스트박스 주소를 얻어야 되지만 1020번일 때는 1020번이 리스트박스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구하지 않고 그냥 AP 컨트롤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리스트박스에 현재 get current selection 요게 이제 현재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트 박스를 AP 컨트롤러로 적어주시면 사용자가 어떤 항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치를 얻고요. 얘는 지금 셀렉션 체인지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인덱스는 있습니다. 없을 수 없죠. 있으니까 선택을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여기 추가한 4바이트 정도 얻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SSD 포인터 P 데이터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트 박스 언더바 get item data ptr 요거하고 AP 컨트롤 하고 인덱스 위치에 있는. 그럼 얘는 뭐 하느냐면 여기 캐스팅을 안 해줬네요. 보이드 포인터가 반환되기 때문에 행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본 데이터 주소를 얻는다.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 주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원본 데이터 주소를 가져오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요게 뭐가 있는 겁니까? 요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쭉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내가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걸 사용해서 컨트롤에다가 정보를 표시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뭐에 반대겠습니까? 요 작업에 반대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토탈하고 에버리지를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계산되는 값이니까. 그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제 요거 대신에 set 컨트롤이 될 거고요. set 컨트롤 name 하면 set 할 때는 사이즈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반대로 이제 요거를 넘버를 에디트 컨트롤에 넣을 때는 뒤에다가 값을 써주면 되거든요. 내 현재 값 써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set이 그러니까 get이 아니라 set이 될 거고요. set into data from이 아니라 to control.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컨트롤에다가 설정하겠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함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set into data to control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국어 성적 그죠? 여기다가 국어 성적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어 성적, 수학 성적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들어가고 앞에 이제 필요 없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길죠? 이렇게 하면 내가 선택한 그 리스트 박스에 선택 항목 위치를 알아서 그 위치에 있는 원본 데이터 주소 얻어오는 게 get item data ptr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집어넣었던 주소 있죠. 요거 요 주소를 꺼내오는 게
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요 함수. 그죠? 요게 지금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 보시면 set item 데이터 ptr이고요. 얘는 get item 데이터 ptr인 거죠. 우리는 문자열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문자열은 어차피 이걸 기반으로 만든 거니까 지금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장할 때도 보면 ex 붙은 건 문자열과 내가 추가로 만든 주소 4바이트를 같이 저장할 때 쓰려고 이제 ex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는 이제 get item data ptr은 문자 필요 없고 나는 그냥 그 주소만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만 얻고 싶다 하기 때문에 이제 요 함수 써서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되는데 이걸 실행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메모리 할당을 하잖아요. 지금 해제하는 코드가 이 프로그램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기 다 로스가 됩니다. 메모리 로스가 되니까 그 문제부터 잡아놓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기 전에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이제 내가 쭉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삭제하는 기능을 만들면 그 삭제해서 제거를 할 텐데 지금 삭제 기능도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한 번에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wm_destroy라는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할당해놨던 거 전부 다 지워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메시지 처리기가 뭘로 되어 있냐면 onCommand 즉 컨트롤 조작했을 때 뭐 리스트박스나 지금 리스트박스도 이제 들어오는 거 아시죠? 버튼이나 리스트박스 눌렀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만 처리가 할 수 있는 거지 WM destroy 같은 그러니까 윈도우가 파괴될 때 들어오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코드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함수를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쭉 가서 API 도움말 그래서 누르시면 여기 메시지 맵 있다고 했죠. 여기에 우리가 6번 썼었는데요. 6번 밑에 보시면 7번이 있는데 7번이 6번은 메시지만 커맨드만 쓰도록 되는 거고요. 7번 보면 7번은 뭐냐면 커맨드랑 디스트로이랑 사용자 정의 메시지까지 쓸 수 있는 메시지 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면 돼요. 가져가서 커맨드 대신에 이렇게 써주는 거죠. 사용자 정의 메시지를 안 쓸 거니까 요 널로 처리해 버리고요. 요게 이제 WM destroy라고 해서 윈도우가 파괴될 때 들어오는 메시지를 처리할 함수를 적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원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만 이렇게 살짝 가져오셔서 이게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하라는 대로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요 함수가 내가 만든 윈도우가 파괴될 때 들어오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윈도우가 파괴될 때 발생하는 발생할 때 이제 우리가 할당해 놓은 메모리 알로케이션 했던 모든 메모리들을 다 해제하는 그 코드를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일단 리스트박스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내가 파괴할 리스트박스 항목에 있는 데이터를 다 꺼내와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가 find control 해서 1020번으로 지금 바뀌었죠. 리스트박스가 그죠? 리스트박스 1020번입니다. 1020번 바꿨고요. 리스트박스 주소를 얻어가지고요. 이제 뭘 하겠습니까? 리스트박스에 항목이 몇 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박스 getCoun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plistbox 이렇게 해주면 리스트박스에 추가된 항목의 수를 얻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반복문을 돌면서 얼마만큼 도냐면 카운트만큼 돌면 되겠죠. 이렇게 돌면서 이제 내가 할당해 놓은 메모리 주소를 얻어와서 한 개씩 다 제거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리스트박스의 항목수만큼 반복하면서 각 항목에 저장된 그죠? 추가 메모리를 해제한다. 그죠? 내가 4바이트 추가 메모리 넣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SSD 타입이니까 포인터 P 데이터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다가 아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리스트박스 get item data ptr에 plist박스에 항목을 가져와 i번째 항목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i번째 i번째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 그 4바이트 주소 있죠. 그 주소를 얻습니다. 얻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free 써서 p 데이터 주는 거죠.
네, 이거를 이제 여기서 지워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할당은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인서트 할 때 성적 추가 눌렀을 때 여기 이제 할당해서 이게 계속 누적되었을 텐데 요 누적된 메모리 알로케이션 이거를 여기서 이 함수에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해야 되니까 그냥 쓰다가 나중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각각의 항목에 붙어있는 애들 다 주소를 얻어와서 그 주소를 이제 프리 이용해서 삭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실수할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막 리스트 박스 해서 이게 딜리트 이제 항목이 지워지니까 문자를 지워야 되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해서 지우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항목이 만약에 3개 있었, 뭐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항목이 3개 있었어요. 한 4개 있었다고 칩시다. 4개 있었는데 내가 지금 0, 1, 2, 3 이렇게 지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0번 걸 처리했어요. 그럼 0번 거를 지우겠다고 딜리트 스트링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얘가 지워지면 0번이 지워지면 이게 1번, 이게 0번, 1번, 2번 인덱스가 바뀝니다. 하나가 없어지면 다 땡겨 올라갈 테니까.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i는 1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지워지지 않고 그 다음에 요거 지우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그러니까 0번, 2번, 4번, 8번 이것만 지워지고 중간에 게 안 지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목록에서 목록을 지우면서 그죠? 목록에 추가되어 있는 항목을 지운다고 해서 목록이 지워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록은 유지하면서 지워야 되는데 실수로 이 딜리트 스트링을 쓰면서 목록까지 지우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목록 체계가 깨지면서 원하지 않는 그죠? 절반만 지워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 지우고 나서 그러니까 추가된 4바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에 가서 메모를 다 해제한 다음에 리셋 컨텐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 이용해서 한 방에 지우시면 돼요. 리셋 컨텐트가 이 함수 배우셨죠? 리스트 박스에 추가된 모든 항목을 그러니까 하나씩 지우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전체 카운트만큼 반복하면서 추가 메모리 싹 다 지워놓고 마지막에 리셋 컨텐트 한번 탁 쓰면 싹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그 관리되는 메모리를 이제 해제하는 코드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빌드해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하면 자 추가해 볼까요? 네, 이렇게 성적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나서 이제 움직이면 보시면 이제 현재 선택된 사용자 정보가 그죠?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건호 선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택한 대상을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대상을 다시 편집할 수 있는 정보를 다시 쓰기는 이걸 다시 여기 적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변경 작업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그죠. 다시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걸 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까지 같이 한 겁니다. 제가 그죠. 이렇게 했고요. 이제 시간이 이미 많이 흘렀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 짓고 넘어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추가 버튼만 있는데 변경 버튼도 집어넣을게요. 근데 아까 공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변경 버튼이 들어가기엔 조금 공간이 모자려요. 그래서 이걸 성적 추가를 그냥 추가로만 바꿀게요. 바꾸고 요 사이즈도 88이 아니라 성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으니까 좀 줄어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한 56 정도로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고요. 그 옆에다가 변경 넣을게요. 그죠? 변경 버튼 또 하나 추가할 거예요. 1011번으로 할 거고요. 변경이라고 쓸게요. 변경하고 시작 위치가 이제 336이 아니겠죠? 39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폭을 56?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붙었네요. 어디 갔죠? 위치가. 여기 있다. 336에 아니다. 이거 맞출게요. 33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추가 변경 버튼이 이제 생겼습니다. 추가는 말 그대로 추가하는 거고요. 변경은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의 내용을 이제 변경하게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여기 이제 변경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하는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경 코드를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는 이제 바꿀 필요 없고요. 추가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변경 버튼을 바꾸는 기능만 추가하면 됩니다. 변경 자체가 11번이니까요. 11번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거랑 거의 흡사합니다. 코드가. 일단 그래서 무식하게 흡사하니까 무식하게 한번 작업해 볼게요. 뭐가 들어갔지? 아, 여기 S가 안 들어가서 그렇네요. 이게 추가가 성적 추가가 아니라 그냥 추가죠. 그러면은 변경. 자, 변경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그냥 추가처럼 작업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이게 갈로가 왜 잘못됐지? 아, 한 칸 안으로 들어갔구나. 자, 새로 할당하면 안 됩니다. 변경은 기존 거 가져와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할당하는 코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자가 어떤 거 선택했는지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AP 컨트롤이 없네요. 리스트 박스 주소 가져와야 되겠죠. 여기는 그쵸. 여기 또 변경 버튼이니까 AP 컨트롤이 버튼 주소입니다. 그래서 AP 컨트롤 쓰면 안 되고요. 똑같이 이제 성적 목록을 가져올 리스트 박스의 주소를 1020번에서 그저 가져와서 주소를 가져온 다음에 이 주소를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AP 컨트롤 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주소 얻고 나서 그죠? 주소를 얻어 와가지고 그 주소를 이용해서 리스트 박스의 항목이 어떤 게 선택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 위치를 얻어와서 그 위치에 있는 4바이트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새로 추가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변경이잖아요. 추가가 아니라 변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메모를 그냥 재활용하면 돼요.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그 메모리에다가 다시 쭉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이제 새로 할당된 게 아니라 기존 그 항목이 가지고 있던 그 4바이트 주소 있죠. 4바이트에서 연결된 그 주소에다가 다시 오버라이팅을 다 하는 거죠. 성적 정보를 변경 눌렀을 때 오버라이팅을 하고 문자열도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왜냐면 문자열 꼭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지금 리스트 컨트롤 주소 얻었죠. 그러니까 밑에는 얻을 필요 없겠죠. 여기서 얻을 필요 없고 넣는데 이렇게 하시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원래 있던 항목을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항목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식에서는 문자를 기반으로 리스트 박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이 정보를 바꾼다, 원본 정보를 바꾼다고 해서 이 문자열 정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변경 전에 있는 문자열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경 전에 있는 문자열을 완전히 없애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냥 그 현재 적혀 있는 문자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리스트 박스 언더바 딜리트 스트링 해가지고요. 해당 그 p 리스트 박스의 인덱스 위치. 그러니까 현재 사용자가 선택한 그 위치에 있는 항목을 지우는 거죠. 변경할 항목을 제거한다. 근데 이걸 제거하려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4바이트도 지워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 지우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거 쓰고 있습니다. 가져와서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주소를 얻어와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지울 때 이 항목에 붙어있는 그 4바이트를 건드리실 필요 없고 그냥 항목만 지우시면 돼요. 왜냐면 이미 메모리는 내가 재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얻은 상태라서 그 4바이트는 신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항목을 제거한 다음에 이 메모리를 다시 이제 재구성된 함수 있죠. 문자열 이거랑 같이 다시 넣어주는 거죠. 이 -1 위치가 아니죠. 인덱스 위치에 내가 지운 위치에 다시 그대로 재삽입해 주는 겁니다. 문자열을 쓰게 되면 좀 불편한 게 항목을 바꿀 때 그 문자열이 기록되는 그 정보를 바꿀 수 있는 변경 체인지 해주는 기능 자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현재 사용자가 바꾸려는 그 항목을 지우고 다시 인설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나서 바로 set item data ptr ex 써가지고 이렇게 재구성된 정보랑 이용해서 탁 이렇게 바꾸시면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진짜 반복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반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바꿔 몇 개만 넣어, 3개만 넣어볼게요. 5개만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이제 되죠. 여기서 내가 성적이 1점 나왔잖아요. 1점 너무 심하네요. 90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변경을 누르시면 이렇게 90점으로 바뀌어서 총점도 바뀌고 평균도 이렇게 바뀌는 거죠. 3점 너무 심하죠. 3점 또 88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변경 기능을 내는 게 우리 저번 시간에 입력했던 거 하고요. 지금 변경하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처음에 그냥 막 만드는 거 쉬워요. 누구든 막 만들 수 있는 거 쉬워요. 근데 거기에 기능을 추가해서 좀 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올리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작업이 들어가고 구조도 훨씬 더 복잡해지죠.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벌써 시간이 40분을 지나고 있어서 지금 못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제가 요 UI까지 싹 바꾸는 작업을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하면 요렇게 문자를 매번 다시 안 만들어도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문자를 계속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리스트 박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죠. 지금 우리가 쓰는 방식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원본 문자열과 원본 데이터와 문자열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이 방식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리스트 박스를 항목을 지우고 다시 대입하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요 루틴 전체가 나중에 요게 싹 없어지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내기 전에 요거는 뭐 셋인데 요거랑 요 코드 너무 비슷하죠. 좀 보시면 찜찜하지 않나요? 요 코드랑 그죠? 요 코드랑 바로 밑에 있는 요 코드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자꾸 제가 눈에 밟혀서 안 되겠어요. 요거 없애버릴게요. 이거 없앤다기보다는 함수 작업해서 합칠 수 있잖아요. 어디까지 같으냐면 요거는 완벽하게 같을걸요. 지금 요 두 개가 그죠? 완벽하게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함수로 만들어서 빼버릴게요. 여기다가 make ssd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함수를 만들어 버릴게요. 인자는 캐릭터 문자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apstr 그 다음에 ssd 포인터 ap 데이터 이렇게 해서 성적의 원본 정보를 구성하는 라고 하고 이제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다가 AP로 바꾸시면 되고요. AP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업하고요. 이거 또 남았네요. 여기도 이제 APstr 이렇게 정보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정보 바꾸시면 되고요. 이제 요 make str 이용해서 여기다가 p 데이터 넘겨주고 여기에는 str 넘겨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만큼이 중복 코드니까 그죠? 그죠? 항상 한 개의 문자열로 변경해서 str 변수에 저장하는 것까지 요게 처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요. 요것도 똑같이 여기서도 여기 가져오고 여기는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하려는 작업은 끝났네요. 시간이 무지 길어졌어요. 뭐 떠 있어서 그런 거죠.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예, 잘 되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성적 한번 바꿔볼까요? 90점 변경, 95점 변경. 성적이 무지 후해지죠. 수학, 수학 90점. 예. 자, 이렇게 작업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변경하는 기능까지 넣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기능을 기반으로 제가 UI를 좀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할 거거든요. 삭제하기 전에. 그래서 코드가 또 복잡해질 거예요. 물론 요거만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한 게 사실 그 리스트 박스의 자료 구조 확장이라고 제가 MFC 강좌나 윈32 강좌에 보면 제가 그 해놓은 강좌도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많이 쓰게 되고 정말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어렵게 이런 내용이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어렵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것을 좋으니까 제가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5번, 10번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셔서 자기 걸로 흡수하시고 요 다음 걸로 넘어가시면 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만나시게 될 거니까 그때를 기대하시고 지금 최소한 5번에서 한 10번 정도는 반복하셔서 이 구조를 완전히 머리에 넣어버리세요. 실습을 많이 하시면 아예 그냥 구조가 머리에 들어오고 순서가 딱딱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고 하는 뭐 커서하고 뭐 get커서 get 아이템 데이터 ptr 뭐 set 아이템 데이터 ptr ex 뭐 이런 순서가 안 헷갈리고 그냥 머리에 다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작업을 실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익히시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